예, 마광수 교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즐거운 살아 작가인 소설가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았던 분인데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좀 약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연세대학교 교수셨고 이제 그 예전에 89년도였던가요? 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수필집 그리고 소설 즐거운 살아 이런 것들이 당시로 봤었을 때에는 조금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제 입장에서 좀 과하다 싶은 만큼 어쨌든 법원에서 결국에 이제 음란물 유포에 관한 혐의로 해서 마광수 교수 본인 그리고 출판사의 사장까지도 구속해서 재판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2개월 만에. 그런데 그게 평생의 어떤 상처가 됐었고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구속 처벌을 받는 바람에 이제 면직이 됐었고 나중에 복직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학문적 성과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네. 윤동주 시인 윤동주에 대한 연구 1호였었고 또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30대 초반에 연세대학교의 국문과 교수가 됐던 천재성까지 인정됐던 분이었는데 이 학문적인 부분은 전혀 잊혀져 버리고 일종의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대중적인 관심이 있었고, 또 우리가 뭐 학계도 그렇고 이제 문단도 그렇고 약간 엄숙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단시되고 배간시가 된 겁니다. 왜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이게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냐라고 해서 주변에서 좀 껴주질 않는 거죠. 일종의 왕따가 되셨던 겁니다. 네. 그 바람에 뭐 8년가량 연세대에서도 재직 기간이 빼였고 그래서 명예교수로도 임명도 받지 못했고 또 나중에 이제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낮아졌고 실제로는 출판으로 인해서 화제가 됐었지만 사실 인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정신질환을 앓았던 끝에 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마광수 교수 외설 시비로 인해서 구속이 되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요.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마 교수의 생각을 저희 YTN이 과거에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예술과 외설의 경계, 그 어디라고 보십니까? 없어요. 봄에 두고 모든 사랑의 분류는 없다. 네. 라고 문화비평집을 냈는데 거기서 제가 외설은 없다. 네. 라는 아주 긴 글을 실었습니다. 이게 외설이고 이거 예술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내가 보면 예술이고 남이 보면 외설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히려 즐거운 사람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즐거운 살아는 아직도 지금 금서로 불과돼 있다면서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설이냐 예술이냐의 판단은 독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저는 즐거운 살아가 음란물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독자들이 판단할 거지 법원 검찰이 판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속되고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해직되고 그 후에 물론 복권됐지만은 아마 거기서 심한 우울증을 걸리지 않았나. 이제는 옛날에는 이 즐거운 살아가 금서지만은 지금의 어떤 독자의 수준이나 우리 문화의 수준을 보면은 이제는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개념도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마광수 교수의 작품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제 작품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미 그때 당시에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본 독자들이 보기에는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작품이라서 읽어봤는데 수위로 보니까 실망스러울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의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공론화시켰다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엄단을 당했던 게 아니냐. 박 변호사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이 간섭해야 될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실형까지 반성부터 그런데 살았지 않습니까? 집행유예로 2개월간 구속이 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셨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실제로 예. 실제로 실형을 살으셨던 셈이 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만화가 이현세 씨 같은 경우도 천국의 신화라는 작품 때문에 또 그것도 음란물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법이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 박상용 전 평택 경찰서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